안녕하세요. 이글드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승민 대표님과 뉴트리라이트 라이브 토크, N토크 진행을 맡게 된 다이아몬드 임수정, 에메랄드 김선희입니다. 김선희 리더님,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가운데요. 못 본 사이에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비결이 있으신지요? 비결이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저희 뉴트리라이트로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글드림이 준비했습니다. 자타공인 뉴트리라이트 전문가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 진행하시겠는데요. 선희 리더님, N토크는 어떻게 진행되죠? 네, 우리 이글드린 가족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뉴트리라이트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부분을 저희가 미리 모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1부, 2부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저희가 드리면 대표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Q&A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진행이 되는데요. 라이브 토크쇼의 느낌을 살려서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질문을 선정하여 2분 정도를 선정할 거거든요. 그분께 준비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드린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너무나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하승민 대표님 모시겠는데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글드림 리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하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2001년도에 한국암에 입사해서 그 뉴트라이트 교육 담당자로 한 17년간 네,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 현장에서 뵌 리더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네,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 HFF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교육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네, 다시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전문가시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필요한가요? 네, 건강기능식품 사실 이제 경제 수준이 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도 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현재 식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만 건강기능식품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기능식품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한 3, 40년 전하고 식생활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죠.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10대 다소비 식품 소비량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좀 한번 살펴보시죠. 백미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김치, 맥주, 우유, 사과, 돼지고기 이런 순이에요. 보시면은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품 안에 맥주와 소주가 들어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예, 그리고 이제 육류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섭취하시는 그런 식품들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식품들하고는 많이 틀리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규칙적인 식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규칙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 식사 결식률을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네,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이제 건강 상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패스트푸드나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편의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섭취율을 보면 네, 계속 또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뭐 체격은 좋아졌지만 뭐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건강상에 성장기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영양소의 그 부족이 상당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그 소비량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지방의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식품을 통해서 네, 육류의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곡류는 줄고 네, 육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물성 식품이나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영양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성 식품, 과일과 채소와 같은 그런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얻어야만 되는 그런 영양소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비만율도 이제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의 통계를 보면 전 국민의 8%가 이제 비만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2015년 통계에 이미 30%, 33.2%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3분 이상은 비만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비만이신 분들이 10분 중에 3분이나 되시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네. 한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비만이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 특성상 이제 마른 비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만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비만으로 보이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체성분 측정을 해보니까 비만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마른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비만에 의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생활 습관병이라든가 대사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육류 섭취량 아까 제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4배 이상 한 30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육류를 섭취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하루의 열량 섭취량이 1961년도에 2140kcal에서 2011년도에 3329kcal.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필요한 열량이 한 2500kcal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열량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잉의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체내에 그대로 쌓이겠죠. 네, 지방의 형태로 쌓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그런 비만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똑같은 그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의 함량이 과거에 비해서 이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그 함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A의 양이 지금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예전보다 영양소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다양한 그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과일과 채소의 그런 영양소 함량이 뭐 10분의 1까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토양이나 수질의 오염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그런 과일과 채소를 언제든지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성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 재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작물이 그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하게 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그 여유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전보다 같은 과일과 채소에 예전보다 더 적은 양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그런 통계를 보면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봤을 때 그 과일과 채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러한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을 할 거냐라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양소를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내 몸에 당장 이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영양소의 부족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몸에 언젠가는 그런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뭐 현대인들의 영양소 부족 그 상태를 또 보면 이제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쭉 비타민 D가 부족한 인구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88.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10명 중에 9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비타민 D는 우리 어떤 영양소인가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네. 당황했습니다. 네. 사실 비타민 D는 지금 많은 그런 다양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양소예요. 뭐 잠시 후에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비타민 D는 뭐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면역이나 아니면 뭐 심혈관계 건강에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영양소로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철분, 칼슘이 충분하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칼슘 섭취가 부족한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데 10명 중에 7명에 해당하는 비율로 칼슘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노년기의 건강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각 영양소별 그 영양소 부족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식생활을 통해서 혹지 않은 식생활을 통해서 저런 영양소 부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저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겠죠.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양소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러한 영양소를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지금 현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후에도 우리가 장년기,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건강기능식의 필요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리밍 실시간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참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셀딘님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표님, 간혹 매스컴 등에서 무용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그 뭐 저명한 학자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시각이 다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영양소의 부족 현상을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제 진행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어떤 그 연구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다. 식생활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근데 식생활을 지금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식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식생활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세먼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미세먼지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없애야 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세먼지를 피해서 미세먼지 없는 곳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다 이민을 가란 얘기죠.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건강기능식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식생활 하실 수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차선의 대안으로 꼭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아메이 사업자분들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현황, 네네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성, 트렌드에 네. 대한 말씀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좀 연결해서 네, 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그다음에 환경의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제 국민 건강에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침 식사 결식률은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외식 비율, 반면에 이제 외식 비율은 크게 증가했겠죠? 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칼슘, 우리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라고 말씀드렸던 칼슘의 섭취 부족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생활을 통해서 저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걷기 실천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걷기 실천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육류, 지방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증상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지방 과잉 섭취도 증가하고 있고 가공식품이나 당류 섭취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료수 섭취량은 거의 뭐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술 섭취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제 음료수 섭취량 이제 우리가 탄산음료나 청량음료 등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많이 먹죠. 네. 그래서 뭐 시원하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자주 드시면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그 탄산음료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햄버거나 그 탄산음료 섭취량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보셨잖아요. 그 사실 예를 들면 어떤 탄산음료 한 캔에 이제 각설탕 기준으로 한 6개에서 10개 정도의 각설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런 당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에는 미네랄 중에 인이 과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을 우리가 과량으로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인의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탄산음료를 섭취하면 과잉으로 인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뜩이나 칼슘의 섭취량도 적은데, 네, 인 때문에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성장기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 뼈의 건강, 뼈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의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드실 때에도 항상 그 레이블 라벨을 좀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설탕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음료수 제조 회사에서 설탕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를 마케팅 홍보 이제 포인트로 잡고 이제 홍보를 해요. 우리 제품에 설탕이 들지 않았다. 근데 설탕이 없다. 설탕 대신 다른 게 있는 거죠. 액상과당이라는 설탕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죠. 훨씬 더 당분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또 인슐린의 분비를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방의 축적을 훨씬 더 촉진시키는 그런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방영된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라벨을 보시면 그 무설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무설탕은 단지 설탕만 없다는 뜻이다. 액상과당은 값싸고 쉬운 당분이라는 뜻이다. 설탕보다 값도 싸고 훨씬 더 안 좋은 당분이라는 뜻이다. 칼로리가 제로라는 것은 인공 감미료가 들었다는 뜻이다. 1회 제공량당 뭐 어떤 성분들이 얼만큼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는 거는
조금 먹었을 경우에 그렇다. 그다음에 글씨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숨은 당분이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좀, 네. 우리가 고객, 그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좀 어떤 지혜로운 그런 그 식생활 습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종합해 봤을 때, 네. 현대인들 뭐 그 불규칙한 식생활, 지금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벌써 뭐 2회 이하로 그 집에서 식사하시는 비율이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녁 때 만약에 저녁 식사를 저녁에 회식을 한다 그러면 한 5,000kcal 정도 섭취하게 돼요. 네. 회식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회식을 좀 바람직한 식단으로 샐러드만 먹는 회식을 네.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량을 건강한 식사량은 아침을 가장 많이 섭취하시는 거고요. 점심을 좀 줄이시고 저녁을 적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건강한 식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아침을 굶고 점심에 이제 배고프니까 좀 폭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고 저녁은 회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런 반대의 식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도 이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편식, 인스턴트 식품, 영양 불균형, 비만으로 인한 그런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 생활 습관병, 대사 증후군 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가 어떤 건강상의 어떤 불편함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질병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메디컬 푸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무슨 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우스 푸어도 있고 뭐 웨딩 푸어도 있고 에듀 푸어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메디컬 푸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050년 정도 되면 성인들의 반 정도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투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러면 그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왜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기대수명, 건강수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남성, 여성 공통적으로 거의 세계 10대 장수국가에 들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병기간, 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 여성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수명은 길어지는데 그중에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료 수준, 뭐 의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건강한 기간을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유병 기간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아직 그 건강기능 어떤 식품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제 뉴트라이트, 제가 예전에 뉴트라이트에 근무하면서 이제 뉴트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강의 조건 4가지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지금 헬시푸드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식품들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 몸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4가지가 건강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가지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무용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이에요. 메타 분석은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문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문헌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해 봤더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어떤 개선 효과가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문헌 분석을 했을 때 그 문헌 그 어떤 기존에 나와 있던 그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없다라는 그 논문이 과연 객관적인 거냐? 그럼 그 논문이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다라는 논문이 더 많을까? 필요하다라는 논문이 더 많을까? 필요하다는 논문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는 논문을 가지고 메타 분석했을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논문만 가지고 이제 결과를 분석하면 당연히 필요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버드대학교 그 보건대학원이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결과를 발표했을까? 하버드대학교는 그런 수준의 그 대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들을 이용해 보시는 우리 리더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뉴트라이트 건강기능 섭취하니까 내 건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스스로 체험으로 느끼고 계시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뭐 칼슘과 비타민 D 혼합 제제를 섭취했을 때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를 섭취했을 때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비타민 D, 칼슘과 비타민 D 제제를 어떤 제제를 사용했는지 몰라요. 네. 그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칼슘과 비타민 D 제제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제품들을 섭취했을 때 모든 제품을 다 섭취했을 때 우리 골밀도가 증가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접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 당연히 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어떤 그 연구 그 재료를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의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현혹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지금 해야 되고 건강기능식품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병 기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개념이 이제 네. 다음에 보시는 이완의 압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완의 압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병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관리의 핵심은. 네. 지금 이제 보면 지금 그 녹색이 건강 기간이고 빨간색이 유병 기간이에요. 지금 과거엔 이랬어요. 과거엔 우리가 이제 유병 기간이 저 정도 됐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유병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평균 수명 늘어났고 기대 수명 늘어났고.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을 하는 목적은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되는 거죠. 유병 기간을 줄이는 거.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유병 기간을 더 줄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요. ABO 리더님들께도 너무 큰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김선희 리더님, 지금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Q&A들 중에서 저는 하부기가 사는 세상 이분의 글을 채택하고 싶은데요. 네. 하부기가 사는 세상님의 질문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셨을 때,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차별성, 또 그리고 어떤 경쟁력,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먼저 왔네요. 그래요?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네. 어떻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잠시 후에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이나 전망이나 뭐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네. 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뉴트라이트의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네.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네, 좋아요. 그래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도 우리 리더님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시장에 대한 그런 상황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네, 효율적인 그런 비즈니스 네,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시장 규모가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연 10% 이상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 통계가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4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냐라는 부분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장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 예측을 해봐야지 뉴트라이트의 어떤 성장도 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산업 분야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때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참고를 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뭐 보시기 전에 지금 뭐 구매 경험률이라든가 구매 총 가구 수도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1,400만 가구가 어떤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구에서 네, 가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일까요? 요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선진국이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경제력에 있어서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구매력을 감안한 네, 1인당 GDP를 보면 42,000달러, 45,000달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일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차이가 나겠죠.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시장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4조 5천억 원이다. 그럼 일본 시장은 한 2배 정도? 9조나 1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시장이 지금 17조에서 18조, 뭐 20조까지 보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이런 어떤 일본 시장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2배 이상 성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10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협회장이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25조로 형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25조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10조 이상은 가능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일본의 그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어요.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그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의료 재정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그러니까 정부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의료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 국민들이 미리 건강관리 해라. 라는 의미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이제 국민들이 이용하고 섭취하게끔 하면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완화를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범위를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이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약을 통해서 섭취하던 그런 성분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기능성 성분에 대한 표현과 어떤 광고의 홍보의 그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심혈관계 질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직접 구매 시설 기준 완화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크고 있는 시장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시장에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어떤 단체나 조직들이 있겠죠? 네, 대기업들입니다. 제약사, 대기업, 또 이미 직접 판매 업체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건 진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지금은 플레이어들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지금 플레이어들이 한 30명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해 있거나 새롭게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네, 제거 회사들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그 아주 유명한 라면 회사 N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출시했죠. 네. 그러니까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이런 그 시장의 어떤 전망,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뉴트라이트 그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어떤 환경에 이제 직면하게 되시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위협 요인이 되는 거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기회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 상황의 변화에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그 발간한 소비자 실태 조사라는 그런 자료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온 그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그대로 발췌해왔기 때문에 여기 사용된 뭐 어휘나 용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인 어떤 상황만 좀 파악하시면, 지금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단계나 방문 판매를 통해서 이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비율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 그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서 이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뭘까요? 관계 역량이 강점이죠. 네, 고객과의 어떤 관계. 강점이죠. 그 약점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뭐 이 어떤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뭐 1시간 이상씩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제약회사, 외국계 기업 등이 시장 진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요. 지금 TV 틀어놓으시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뉴트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직접 판매 분야가 지금 이러한 그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 어떤 정책이나 마케팅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리더님들의 어떤 그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트렌드도 좀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트렌드라는 거는 결국 잠재 고객의 관심 영역이라는 겁니다. 잠재 고객의 관심 영역. 우리 고객의 관심 영역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살펴보면, 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인데, 뭐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트렌드를 보면 지금 보시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예요. 네.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뷰티 프롬 위딘 그래가지고 이너 뷰티, 네, 안으로부터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스포츠, 운동을 하면서 영양 관리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헬시 에이징, 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어떤 특정 하나의 기능성 성분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트렌드의 하나의 카테고리 형성하고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일 그 성분으로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성분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죠. 네. 연평균 25% 이상 성장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프로덕트, 개인 맞춤형 건강 기능 식품.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이제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키워드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면역, 골든 키즈, 면역 두뇌 키눈, 갱년기, 심혈관계 쭉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은 좀 캡처하시거나 이제 촬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또 기억해 두시면 우리 비즈니스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골든 키즈 하나씩 이제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를 좀 살펴볼 텐데 이제 골든 키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 명도 안 돼요, 지금 이제 가구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분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모든 걸 다 투자하신다는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를 하십니다. 네, 부모가 가장 관심 있는 우리 자녀의 건강 관련 분야는 네, 면역, 네, 그 다음에 키, 두뇌, 네, 눈, 쓰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양소에 대한 이런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키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키가 100년간 키 성장이 세계 1위예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20cm 이상이 컸고 남성분은 16.5cm가 컸기 때문에 세계 1위거든요. 키 성장률이. 키는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 뭐냐면 네, 키만 컸지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건강관리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리미엄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떨어져요. 시장 규모는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 시장은 정체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그럼 이 시장을 그냥 우리가 방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관점의 핵심 관심 영역이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정에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대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 아이를 위한 제품 없나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 최고급의 그런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찾으시는 어머니들이 나중에 비즈니스 시작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키워드, 트렌드의 한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젊은이들도 건강관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이들의 건강기능식품 이용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뭐 다이어트, 근육, 디펫,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물론 1인 가구 비율도 높아지고, 뭐 청년 실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젊은 층의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욜로라고 해서 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그런 층도 있고, 이런 층들은 건강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그런 이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분들이 이제 미래 고객일 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젊은 기업 이미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엠바이 뉴트라이트가 출시됐잖아요. 상당히 좋은 그 접근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소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말씀드린 메디컬 포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핵심 영역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뭐 기다리시던 뉴트라이트의 차별성에 대해서 좀 하부기가 사는 세상 님이 올려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더님? 네, 아마도 우리 이글들이 가족분들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뉴트리라이트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경쟁력은 혹시 어떤 부분에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혹시 ABO 리더님들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다룰 기회도 별로 없을 거고. 근데 기본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네. 구성을 해봤고요. 네. 기다리시던 뉴트라이트의 경쟁력, 차별성. 저는 이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여러 이제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하고 이제 업무를 같이 했어요. 네. 예,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제품도 접해 왔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각 건강기능식품과 브랜드에 대한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뉴트라이트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뉴트라이트의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뉴트라이트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돌발 질문인데. 순식물성, 네, 순식물성. 네. 농장, 보유. 네. 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유기농 농장.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농법. 그다음에 끊임없는 연구개발. 또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인 생산 공법. 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의 어떤 현장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부 다 차별성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지 않다. 제가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왜 많지 않다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관련 정상 최고다, 유일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지 않다라고 네, 표현을 드린 거니까 들으시는 우리 리더님들 잘 알아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그 주변의 고객이나 소비자분들 아직까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뉴트라이트의 가장 큰 차별성 지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원료의 품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보테니컬 프로세스 9 캠페인이 있는데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요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를 할 때 고기를 재료로 쓴다. 그러면 청정 한돈이 재료가 될 수 있고 값싼 수입산 고기를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만약에 시금치를 한다 그러면 유기농 시금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시금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원료의 품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테니컬 프로세스 9처럼 철저하게 원료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그 단계 프로세스를 보면요. 식물성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작물 재배를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물로부터 영양소를 추출하는 그래서 영양소를 만드는 영양소 제조 그 원료사가 있을 거고요. 원료 회사가 있을 거고 이 원료를 사다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있을 거고 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사다가 판매만 하는 유통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그러면 이 원료를 재배하는 단계에서 이 원료가 농약을 사용했는지 화학비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재배가 되는지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재배만 하면 되니까. 재배만 해서 원료사에 팔면 되니까. 원료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나마 이 식물 원료를 가지고 이제 영양소를 추출하거나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다행인데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원료에 대한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영양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천연유래 영양소를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값싼 원료만 사용해요. 그래서 제조를 해요. 건강기능식품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판매회사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를 하는데 이 제조가 원료가 어떤 건지 어떤 공법으로 제조가 되는지 관심 없어. 판매사는 그냥 싼 가격에 구입해서 비싼 가격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중에 좋은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뉴트라이트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솔루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관리하잖아. 가장 좋은 품질의 그런 가장 우수한 원료를 사용해서 네, 가장 최고의 네,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검증을 하잖아요. 임상을 하잖아요. 네, 근거 데이터가 있다라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저는 외부에서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네, 많이 보질 못했고 제가 왜 많이 보질 못했다고 표현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금속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0.002 피코그램인데 피코그램이 1조분의 1g이거든요. 1조분의 1g에 0.002%. 이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 기준도 아니야. 관리 기준도 아닌데 관리를 해. 거의 완전 순수하게 완전 깨끗한 그런 오메가3라는 거예요. 오메가3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우리 오메가3는 다른 오메가3는 소형 어종을 사용해서 중금속 오염 농도가 낮고 대형 어종을 사용하면 중금속 오염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크릴 오메가3는 크릴은 먹이사슬 최하위니까 그 오염이 덜 됐다? 오염이 덜 됐겠죠. 그 오염이 덜 된 크릴 오일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크릴 오일은 오염이 덜 됐는데 그걸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뉴트리아이트 검증이 됐잖아요. 철저한 품질 관리.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원료와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실제로 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쟁력은 뭐냐면 식물 영양소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물 영양소가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별로 없어요. 식물 영양소 중요성, 식물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의 식물 영양소의 어떤 그 개념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도입하거나 계속 강조해 온 회사가 뉴트라이트잖아요. 최초예요, 최초. 5 a day, 하루에 5단위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라는 캠페인을 처음 도입한 것도 뉴트라이트,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5단위를 섭취해야 되는데 5가지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가지 색깔의 그런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자라는 5컬러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뉴트라이트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에 대한 영양 상태,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근데 뉴트라이트 하잖아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5가지 색깔 중에서 흰색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 배추나 무나 마늘 같은 흰색 계통의 그 식물이 한다. 그런 결과를 얻어냈죠. 근데 그렇게 흰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가장 적게 섭취하는 색은 보라색, 퍼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적게 섭취하네. 그러니까 이 퍼플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부족하겠구나. 이걸 강화하자. 그래서 작년에 리비전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엘더베리를 추가해가지고 퍼플라인을 강화시킨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 건강 상태,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리비전을 하는 그런 제품이 있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진. 네, 이렇게 식물 영양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 차별성은 실제 우리 섭취했을 때 우리 건강에 되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섭취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근데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은 도움이 된다. 어떻게 아냐? 제가 섭취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시장도 분석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고민 많이 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뉴트리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승민 대표님,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